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주제 55 민족 유일당 운동과 만세 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을 먼저 익히고 갈 건데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을 소원하는 마음은 모두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을 하고자 하는 방법과 생각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독립은 원하지만 이 독립을 하기 위한 방법들과 어떤 생각이 조금씩 달랐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족운동들이,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방향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어떤 독립운동의 방향을 이야기했냐면요. 독립을 위해서는 민족의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주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독립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차별이 없어야 되고 모두 다 공평하게 잘 살아야 돼. 공평한 걸 나눠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독립운동을 위한 방향은,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같지만 그 방향이 조금 계열이 다르게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라도 지금 이 방법이 맞아, 이 방법이 맞아 라고 싸우면 좋지 않죠? 그래서 어떤 흐름이 생기냐면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라는 의미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흐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민족은 유일해. 우리 민족은 유일한 당이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본에 맞서자 라고 하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힘을 합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을 만들었던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는 단체입니다. 신간회라는 단체는요,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특이한 점이 일본한테 허락을 받고 만든 단체예요. 즉,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일본이 이거를 허락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일단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힘을 합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기를 원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단체들을 허락해줌으로써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신민회와 비슷하죠? 신민회와 비교할 점은 신민회는 비밀로 만들어진 단체였는데요. 이 신관회는 합법적으로 1927년에 만들어진 항일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신관회는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위해 애쓰는데요. 먼저 이 대표적인 활동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관회는요, 노동쟁이, 소작쟁이 배웠죠? 노동운동과 소작쟁이, 여성운동, 그리고 뭐 형평운동 이런 거 같이 이런 운동들을 지원합니다. 즉, 노동쟁이나 소작쟁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냐? 지원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해 라고 하면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많이 강의나 강연을 했습니다. 일본을 비판하는 강의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깨워주기 위한 여러 가지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 배울 너무너무 중요한 학생들이 어떤 만세운동,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이런 학생운동을 지원하고 도우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됐지만 이 신관회라는 단체가 해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관회라는 단체가 왜 해산하게 되냐면 1931년에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갈등이 생겼고 그런 갈등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흩어져야 돼.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1931년에 신관회는 해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생각이 달랐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친 어떤 단체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합법적인 단체였다라고 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지만 우리가 좀 더 낮게 발전하려면 우리는 서로 갈 길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31년에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관회는 도대체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학생 만세 운동을 보고 갑시다. 자, 학생 만세 운동.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1926년에 60만세 운동부터 보도록 할게요. 1926년 6월 11일은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으켰던 운동입니다. 고종이 아니라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일본은 한번 고종의 장례식 때 3.1운동이 일어나서 이 순종의 장례식 때 일어났던 이 운동을 순종의 장례식 때 이런 운동이 일어날 걸 항상 주시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미리 싹 잡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원래 계획된 것처럼 1926년 6월 10일에 열심히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학생들의 활동을 보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와, 학생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힘을 합쳐보자 라고 해서 신간회가 결성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을 주도하면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힘을 합치게 되었고 아, 우리도 힘을 합쳐서 뭔가 해보자 라고 하는 힘을 얻어서 그래서 생겨났던 게 26년 다음에 27년에 신간회가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이때 신간회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힘을 합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왜? 60만세 운동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60만세 운동이 진압되고 나서 1929년에 정말 더 큰 학생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요,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거는 하나의 사건이 어떤 발단이 됩니다. 광주에서 나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들이 우리나라 여학생들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놀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당기고. 이걸 본 우리나라 학생들이 야, 너네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는데 이 일본인들이 막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걸 말리러 사람들이 왔겠죠. 그런데 일본인 경찰들이 일본인 학생들은 혼내지 않고 우리나라 학생들만 엄청 혼을 내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기점이 되어서 우리가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한테 차별 교육도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너네 나가라 라고 일본 통치 반대를 외칩니다. 분노한 광주 시민들, 광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은 3.1운동처럼 전국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봤던 신간회에서도 우리가 이 광주 학생 운동을 조사하는 진상단을 보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지? 조사하는 진상단을 보내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일본의 방해 때문에 잘 되진 못했지만 지원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요,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최대의 어떤 민족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계기로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 운동 때문에 뭐 독립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독립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필요해. 우리는 성장할 거야. 우리가 독립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힘과 세력과 의지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 퀴즈 풀고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14쪽 보겠습니다. 114쪽에 자 1번. 자, 신간회는 합법적인 항일운동 단체인가요? 맞습니다. 합법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신간회는요, 민족주의자 세력으로만 구성됐나요? 아니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세 번째, 신간회는요, 1940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됐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해산한 거죠. 자, 그리고 115쪽에 2번. 순종의 장례식 날 학생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운동은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3번. 자, 학생 항일 운동은 3.1운동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이었어요. 동그라미 들어갈 이야기는 광주겠네요. 우리 이 내용을 워크북으로 정리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